안녕하세요. 오늘은 화재 예방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, 핵심 중의 핵심을 파헤쳐 볼 겁니다. 바로 불을 꺼버리는 보이지 않는 스위치, 최소 산소 농도에 대해서 말이죠. 보통 불이 나면 어떻게 끌까?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불이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.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산소에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. 화재의 오프 스위치가 뭔지부터 알아보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, 또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화재를 원천 봉쇄하는 개념이죠. 최소 산소 농도, 영어로는 MOC라고 부르는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MOC, Minimum Oxygen Concentration. 이게 뭐냐면요, 말 그대로 불꽃이 옆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산소 농도의 최저 한계선이에요. 이 선 아래로 산소가 떨어지면 아무리 불붙기 쉬운 물질이 있고 불꽃이 있어도 불은 그냥 스르르 스스로 꺼져버립니다. 이 복잡한 개념을 아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. MOC는 그냥 불이 꺼지는 산소의 마지노선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것만 딱 머리에 넣어두시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해하신 거예요. 자, MOC가 뭔지는 알았어요.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.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몇 %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?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. 아주 과학적인 계산을 통해서죠. 바로 이 공식입니다. MOC를 추정하는 기본 공식인데요. 좀 복잡해 보이나요? 전혀요.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. 어떤 물질이 불붙기 시작하는 가장 낮은 농도, 이걸 연소 하한계, LFL이라고 하거든요. 이 LFL 값에다가 그 물질이 완전히 타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곱해주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MOC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예측 가능한 값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공식을 풀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끝납니다. 첫째, 우리가 다루는 이 연료가 대체 얼마나 낮은 농도에서부터 불이 붙을 수 있는가, 즉 LFL 값. 둘째, 이 연료가 쟤까지 완전히 타버리려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가.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그 연료의 산소 마지노선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. 이걸 현실 세계로 한번 가져와 보죠. 우리가 열심히 계산한 이 MOC 값을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써먹을까요? 바로 불활성화라는 기술을 통해서입니다. 불활성화, inerting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공기를 불이 안 붙는 비활성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어떻게? 질소처럼 자기 자신은 타지도 않고 남이 타는 걸 돕지도 않는 그런 게으른 기체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전체 공간의 산소 비율을 우리가 계산한 MOC 아래로 확 떨어뜨리는 거죠. 이 둘의 관계,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? MOC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라면 불활성화는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방법인 셈입니다. MOC는 이론적인 값, 불활성화는 그 이론을 실현시키는 과정인 거죠. 그리고요, 실제 현장에서는 계산된 MOC 값에 딱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항상 안전을 위해서 여유, 즉 안전 마진을 둡니다. 예를 들어 미국 화재예방협회 기준을 보면 MOC보다 최소 2%는 더 낮게 산소 농도를 유지하라고 아예 못 받아놨습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개념들을 실제 사례에 한번 녹여볼게요. 우리가 흔히 쓰는 부탄가스, 그 저장 탱크를 어떻게 폭발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지 함께 보시죠. 아주 친숙한 예시죠. 부탄가스. 이 부탄가스를 커다란 탱크에 저장한다고 상상해보세요.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죠. 이 탱크가 절대 폭발하지 않으려면 산소 농도를 과연 몇 % 밑으로 관리해야 할까요?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. 부탄가스는요, 공기 중에 아주 희박하게 단 1.6%만 섞여 있어도 불이 붙을 수 있어요. 정말 위험하죠? 이게 바로 부탄의 연소 하한계 LFL 값입니다. 자,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. 아까 봤던 공식 기억나시죠? 부탄의 LFL 값 1.6%에다가 부탄이 완전히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 6.5를 곱해주면 약 10.4%가 나옵니다. 이게 바로 부탄이라는 물질의 이론적인 산소 마지노선인 거죠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.
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이드에서는 4%의 안전마진을 두라고 권고합니다. 그래서 10.4%에서 4%를 빼면 6.4%가 나오죠. 바로 이 6.4%가 실제 부탄 탱크를 관리하는 최종 목표 산소 농도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산소 농도를 목표치인 6.4%까지 어떻게 낮출까요? 이때 쓰는 기술이 바로 퍼지입니다. 현장에 쓰는 대표적인 방법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우기 쉽게 앞글자만 따서 사스진압이라고들 해요. 사는 사이펀 퍼지, 액체를 빼내면서 그 빈자리를 불활성 가스로 채우는 거고요. 스는 스위프 퍼지, 말 그대로 불활성 가스를 슉 불어넣어서 기존 공기를 싹 쓸어내는 거죠. 진은 진공 퍼지, 일단 내부를 진공으로 쫙 빨아들인 다음에 채우는 방식. 마지막으로 압은 압력 퍼지, 압력을 높였다가 빼는 걸 반복하면서 산소를 희석시키는 겁니다.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 방법들을 골라 쓰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MOC는 불이 꺼지는 산소의 마지노선이다. 둘째, MOC는 LFL과 필요한 산소량을 곱해서 계산한다. 셋째, 이 MO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 바로 불활성화다. 마지막으로 불활성화의 대표적인 방법 4가지는 사스 진압으로 기억하면 편하다. 어떠세요?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죠? 오늘 우리는 화재를 막는 보이지 않는 산소 스위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이걸 알고 나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 속에 이처럼 우리의 안전을 위해 조용히 또 묵묵히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